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두려움은 장기적인 공황을 예견하며 경제 재개에 잠시 기뻐하던 월가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에 수많은 죽음을 그저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현재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나며 유럽에서는 2차 웨이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계속해서 앞서가는 한국의 행보에 박탈감을 느낀다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내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어느덧 확진자가 28만 명,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 다음을 잇는 최다 사망국으로 불명예스러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영국 시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치가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의 무능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한국의 모습과 비교하며 이게 나라냐며 분노를 쏟아낸 지 오래입니다. 3월 당시 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봉쇄 조치 도입을 주저했고 출입국 시 열 체크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공공시설 폐쇄나 휴교 결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월 영국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거센 항의에 그동안의 무능을 일부 인정하고 결국 한국을 따라 동선 추적 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당시 영국 정부 과학고문보좌인 안젤라 맥링 교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을 모방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모범국인 한국은 기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분노를 넘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최근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동선 추적 앱을 9월까지는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한국은 이미 2월에 기술 상용화를 해내고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던데 우리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며 많은 영국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한국과 영국의 코로나 대처와 관련한 수치를 비교하며 영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국민청원이 필요하다. 내가 2월에도 말했는데 그냥 한국 앱 가져오면 안 돼? 시간, 돈, 생명 모두 다 아낄 수 있는데 말이야. 한국은 사스 이후에 준비를 잘했었어. 근데 유럽 국가들은 전염병을 심하게 겪어보지 못했고 계획도 단지 변종 플루에 기반한 거였지. 등 한국을 부러워하며 자국 정부의 대응을 한탄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SNS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영국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2.4%, 영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4.1%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이 영국보다 현저히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유는 검사, 추적, 격리, 전략을 채택하여 꾸준히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영국은 3월에 접촉자 추적과 지역사회 검사를 포기했으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한국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속한 검사와 접촉자를 추적해온 반면 영국은 아직도 잉글랜드 남부의 작은 섬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영국의 동선 추적 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이전에 표명했지만 영국이 이를 거부하고 자체적인 앱 개발을 하고 있어 더더욱 화를 돋구고 만 것인데요. 정부가 브렉시트 같은 사안들을 묻어두려고 일부러 해결에 원치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왜 해외와 협력하지 않는 거야? 하여간 멍청한 영국 자존심 때문이지. 라고 하는 등 영국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복장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 국가의 코로나 대처 능력은 매우 상이하며 이는 곧바로 각 국가의 경제 동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주식장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역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장이 폭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다시 2200선에 가까워지며 코로나 발병 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타 국가의 모범이 되자 이러한 흐름과 성과가 주식장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지수와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정부도 역시 이제 일자리와 경제 성장률에 역대급 피해를 입었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 봉쇄했던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지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 경제의 경우 그리 전망이 밝지 않으며 애초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천천히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국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이미 금융위기의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여러 징후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못했고 해결되지 못한 악재들이 코로나19라는 재해를 만나며 정부나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경제 악화는 당연하게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4,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벤틀리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직원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에스턴 마틴도 500명의 직원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영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소득과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걷는 세금도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국 경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 직면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판 보그는 7월 표지로 3명의 여성 노동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코로나 영웅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의도인데요. 영국 언론의 이러한 다독임과 응원에도 영국 시민들은 아직까지 분노와 박탈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영국. 지금 그들에게 한국 시민들과 같은 단결력이 필요한 순간인 듯 싶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싸움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최다 사망국의 비극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